세상엔 훌륭한 영화와 노래가 정말 많은데요. 지금까지도 명작, 명곡이라고 평가를 받는 작품들은 유독 옛작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지금 감상해도 촌스럽다는 느낌이 별로 들지 않고 오히려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언제 접해도 촌스럽지 않으면서 두고두고 회자되는 작품들과 당대의 문화까지 저희 응답하라 1920과 함께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전북대 학우 여러분. 응답하라 1920의 진행을 맡은 박정훈입니다. 응답하라 1920의 19와 20은 각각 1900년대와 2000년대를 의미하는데요. 190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시대를 아우르는 명곡, 명작 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옛날 영화와 노래들을 좋아하는 편인데요. 기술적인 차이에서 오는 예스러움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 연출, 멜로디 등은 지금 듣거나 지금 보아도 훌륭하고 아름답게 느껴지거든요. 오늘은 그 중에서 1970년대 유럽이 자랑한 음악의 상징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응답하라 1920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스웨덴의 자랑, 팝의 마스터, 4인조 혼성그룹, 부부그룹, 댄싱퀸, 그리고 맘마미아. 오늘 소개해드릴 팀은 많이들 아시면서도 모르실 것 같아요. 팀 이름을 들으셨을 땐 그게 누구야 하실 것 같은데요. 노래를 들으시면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노래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저도 조사하면서 여러 곡들을 들어봤는데요. 원래 알던 노래들 뿐만 아니라 처음 들어보는 노래들도 들어본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이 팀의 정체는 노래 듣고 와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뮤지컬 맘마미아의 노래이기도 하죠. 오늘 소개할 팀은 바로 뮤지컬 맘마미아에 나오는 모든 노래들의 주인인 아바입니다. 아바는 남성 세션 2명과 여성 보컬 2명으로 구성된 팀인데요. 1966년 두 남성 세션이 서로를 만나며 시작되어 1969년 2명의 여성 가수들과 연이 닿으며 결성된 그룹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4인조 그룹이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세션 2명이 먼저 팀으로 활동을 하다가 자신들의 목소리가 두 여성 보컬들의 목소리와 조화가 잘 이루어진다고 느껴 함께 활동하기 시작해 지금의 4인조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자신들이 확실한 그룹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들이 개개인의 활동에 더 큰 비중을 두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972년 발매된 People Need Love가 자국인 스웨덴 싱글 차트에서 3위를 기록하며 예상하지 못한 성공을 거두는데요.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4인조 그룹 활동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이후 그들은 빠르게 링링이라는 싱글을 발표하고 이 노래로 자국 스웨덴의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 참가하는데요. 거기서 그들은 3위를 차지합니다. 이것이 성공의 시작이었죠. 링링은 스웨덴 차트 1위에 오르며 그의 최고의 히트곡이 되었고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도 히트를 치며 5개국에서 발매되고 덴마크와 벨기에에서도 차트 1위를 차지하는 등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후 밴드의 이름을 구성원들의 이름의 앞글자를 딴 아바로 정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이름은 당시 스웨덴의 생선 통조림 회사의 이름이기도 했고 이름을 쓰기 위해 이 회사의 허락을 받았어야 했다고 합니다. 팀 이름이 정해짐과 동시에 아바는 다시 한번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 초청을 받아 참가하게 되는데요. 당시의 유행에서 벗어난 혁신적인 스타일의 노래 워털루를 발표에 참가합니다. 이 노래가 지금 알려진 아바의 형식인 두 여자 보컬이 노래를 부르는 형식의 시작이었다고 하네요. 워털루는 공개와 동시에 히트했고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서도 1위를 차지합니다. 이후 워털루는 54개국에서 발매됐고 영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에서 차트 정상을 차지했는데요. 그렇게 아바의 국제적 커리어가 시작되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바의 워털루 듣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기는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이후 다소 어중간했는데요. 그 뒤 발매된 앨범들은 몇몇 국가들에서만 성공적이었고 이전처럼 세계적인 히트를 치지는 못했습니다. 너무 상업적이다라는 비판과 함께 원히트 원더로 여겨지는 듯했는데요. 아바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싱글 SOS를 발표했고
이 노래가 영국 차트 6위를 차지하며 재기에 성공했는데요. 이 무렵 아바는 호주에서 큰 인기를 얻기 시작했고, 이는 주로 유럽에 한정되어 있던 그들의 인지도가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이어 발매된 아이두의 성공을 시작으로 이어 발매된 맘마미아가 당시 대중음악의 상징으로 볼 수 있는 영국 차트 1위를 차지하면서 전 세계적인 히트를 기록하는데요. 이러한 인기를 바탕으로 일부 국가에서 더 베스트 오브 아바라는 베스트 앨범이 발매되기도 했죠. 이 앨범은 총 700만 장 이상이 팔리며 아바의 엄청난 인기를 눈으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렇게 아바는 원히트 원더가 아닌 당대 최고의 인기 가수로 발돋움하게 됐죠. 저번 시간에 비틀즈에게 빠진 광적인 팬덤을 비틀매니아라고 불렀다고 했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아바매니아라고 불리는 집단이 탄생했다고 하니 그들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이 가네요. 이후 1976년 새 싱글 페르난다를 발표하며 13개국에서 1위를 차지하고 1000만 장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하는 등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아바는 비틀즈 외엔 그 어떤 팀도 기록하지 못한 기록인 같은 해 4개의 싱글 1위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 기록은 40년 넘게 이어졌다고 합니다. 같은 해 여름, 뮤지컬 맘마미아의 수록곡이기도 한 댄싱 퀸이 스톡홀름 왕실의 행사에서 공개되었는데요. 세계 곳곳에서 1위를 차지하며 인기를 끌었고 결국 미국 차트에서도 1위를 기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의 처음이자 마지막 미국 차트 1위 곡이라고 하네요. 그해 연말에 발매된 앨범 어라이벌의 수록곡들 역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어진 투어에서도 전 좌석 매진을 기록하며 성공을 이어갔죠. 하지만 화려한 성공 뒤에는 그렇지 못한 이면이 있었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아바의 마지막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바의 허니. 아바의 멤버들은 인기에 맞춰 앨범을 빠르게 발매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지쳐 있었고 혹사된 상태였죠. 보컬이었던 펠트스코그는 임신 중에도 12시간가량 일했어야 했고 안타깝게도 유산으로 이어졌었다고 하는데요. 그 정도로 아바가 쉴 틈 없이 일했었어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쳐 있었음에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발매된 Take a Chance on Me는 7번째 영국 차트 1위를 기록했고 빌보드 차트에서도 3위를 기록하며 그들이 최전성기에 있음을 증명했는데요. 비틀즈가 그러했듯 아바도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바는 두 쌍의 부부로 이루어진 그룹이었는데요. 멤버 간의 불화는 곧 부부 간의 불화였습니다. 펠트스코그와 올바이어스 부부의 사이가 틀어졌고 팀은 휘청였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발매된 썸머 나잇 시티는 지난 몇 년간 보여줬던 인기에 보답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성적을 보였고 그렇게 아바는 내리막길을 걷는 듯 했습니다. 때문에 아바는 그들의 커리어가 더 발전할 수 없을 것이라는 비평가들에게 맞서 세계적인 히트곡을 내야 했고 유니제프 행사에서 치키치타를 공개하는데요. 이 노래는 라틴 아메리카의 영향을 바탕으로 역대급 히트를 기록합니다. 영어권 국가뿐 아니라 스페인어 국가들에서도 1위를 차지하며 정말 전 세계적인 히트를 기록했는데요. 그렇게 흔들렸던 아바는 다시 한번 일어서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발매한 Does Your Mother Know와 김미도 히트를 이어갔고 투어도 공연마다 매진을 기록했으며 백악관에도 초청되는 등 인기를 이어갔는데요. 이렇게 1970년대를 화려하게 보낸 아바였기에 1980년대의 아바도 많은 이들이 기대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에 부응하는 듯 했죠. 1980년 발표한 슈퍼트루퍼는 영국과 미국을 포함한 22개국에서 히트를 기록했는데요. 이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1980년과 81년 두 쌍의 부부가 모두 이혼을 하며 아바의 활동이 끝이 났는데요. 너무나도 허무하게 아바의 신화는 막을 내렸습니다. 단 1년 만에 말이죠. 1부 마지막 곡은 앞서 듣고 온 맘마미아, 허니와 마찬가지로 뮤지컬 맘마미아의 수록곡이자 아바의 유일한 미국 차트 1위 곡이죠. 댄싱 퀸 듣고 오겠습니다. 현재 시각 6시 34분, 여러분은 응답하라 1920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1970년대 영국의 두 번째 여왕이라고 불리던 팀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여러분이 다들 아실 법한 밴드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시 영국의 또 다른 여왕으로 불렸던 팀이자 엄친아 밴드이며 몇 년 전에는 전 세계를 애호 열풍으로 만들기도 했던 팀입니다.
다들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2부에서 소개해드릴 팀은 바로 보헤미안 랩소디의 주인공 퀸입니다. 퀸은 1968년 당시 명문대학교 학생이었던 기타리스트 브라이언 메이와 같은 학교 치과대학 학생이었던 드러머 로저 테일러가 스마일이라는 밴드를 만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다른 밴드의 보조 세션에 가까운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들이 보조 세션으로 활동한 밴드들이 당시 이름만 들으면 알 정도였다고 하니 그들의 연주 실력이 수준급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1969년 그들의 밴드 스마일은 보컬을 뽑기 위한 오디션을 진행했고 자신들과 친분이 있던 피로크 불사라를 보컬로 합류시키는데요. 이 선택은 역사적인 선택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훗날 프레디 머큐리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팀 이름을 바꾸는데요. 프레디 머큐리가 제안했던 팀명이 바로 퀸이었습니다. 이 이름을 제안받은 멤버들은 처음엔 반대를 했었다고 하는데요. 퀸이란 단어가 우리가 흔히가 아는 여왕이란 뜻으로만 쓰인 것이 아니라 동성애라는 뜻을 담은 속된 은어로도 쓰이기도 했었기 때문에 팀명으로 사용하기엔 당시로서 너무나도 파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팀명은 퀸으로 결정됐죠. 그리고 1971년 베이시스트 존 디콘을 영입하며 우리가 알고 있는 밴드 퀸이 완성되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클럽과 대학 공연에서 주로 활동을 하다가 1973년 1집 퀸을 발매합니다. 상업적으로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평론가들에겐 나쁘지 않은 평을 받았고 빌보드 차트 83위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이를 계기로 한 밴드의 투어 오프닝 밴드를 맡게 되면서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듬해 발매한 2집에선 그들의 첫 히트곡 Seven Seas of Rye를 배출하며 상업적으로 성공했지만 음악성은 인정받지 못해 퀸의 멤버들은 사실상 실패로 여겼었다고 해요. 그럼에도 이어 그들이 발매한 싱글 앨범과 3집 앨범까지 상업적으로는 성공을 거두면서 승승장구하기 시작합니다. 3집 활동 이후 부당계약이 문제가 되어 소속사를 나오게 되었고 이때부터 그들의 본격적인 성공이 시작되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퀸의 Somebody to Love. 퀸의 Somebody to Love 듣고 왔습니다. 소속사와 계약 해지 이후 퀸은 본격적인 성공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데요. 1975년 우리가 모두 한번 들었을 노래 보헤미안 랩소디가 수록되어 있는 4집 A Night at the Opera를 발매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9주 연속 1위와 빌보드 차트 9위를 기록하며 세계적인 밴드로 도약하게 되죠. 이듬해에는 5집을 발표했는데요. 수록곡 Somebody to Love가 히트하며 이전 앨범의 성공이 행운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발표한 We Will Rock You와 We Are the Champions 그리고 Don't Stop Me Now가 모두 큰 성공을 거두면서 음악계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확고히 하며 1970년대를 마무리하는데요. 1980년대에 들어선 퀸은 이전에 비해 실험적인 음악을 시도합니다. 이 시기 발매한 Another One Bites the Dust와 Crazy Little Thing Called Love 이 두 곡은 모두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했는데요. 이때 신디사이저를 도입하고 펑크와 컨트리, 디스코 등 미국의 유행을 더해 노래를 만든 것은 그간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이던 퀸에게도 이질적인 음악이었을 정도로 실험적이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했다는 데에서 그들의 장르 흡입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실험 정신은 결국 팀의 과도기를 불러오고 맙니다. 이후 발매한 앨범들은 이전에 보여주었던 자신들의 색이 지워질 정도로 급작스러운 변화를 보였고 심지어는 팬들마저 앨범을 외면했을 정도였는데요. 멤버 개개인의 능력은 최고조에 달했다고 평가받는 시기에 팀은 침체기를 겪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그렇게 퀸은 휴식기에 들어갑니다. 2년간의 휴식을 마친 1984년 솔로 활동을 하던 멤버들은 11집과 함께 돌아오는데요. 영국에서 크게 성공하면서 이전의 명성을 조금이나마 회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85년 전설의 직캠이라고 불릴 생중계 무대에 오르게 되는데요. 바로 라이브 에이드 공연입니다. 이 공연은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데요. 할당된 20분간 무대를 완벽하게 휘어잡는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덕분에 퀸은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후 1986년부터 다시금 투어를 시작했는데요. 이 투어를 마지막으로 그들은 공연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프레디 머큐리가 에이즈에 걸려 건강이 나빠졌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89년과 1991년 발매한 앨범들은 퀸 커리어에서도 손꼽히는 명반으로 평가받을 정도로 성공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프레디 머큐리가 사망하면서 이 전설적인 밴드의 역사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제너레이션의 I was born to love you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맘마미아의 주인 아바와 영국의 또 다른 여왕 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더 좋은 노래들이 많은데 모두 소개해드리지 못해 아쉽습니다. 정말 좋은 노래들이 많으니까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응답하라 1920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즐거우셨기를 바랍니다. Don't Stop Me Now를 마지막으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박현진, 기술의 김현주, 모니터의 황서연, 그리고 저는 제작과 진행을 맡은 박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